안녕하세요. 미래를 알고 싶다는 생각, 우리 모두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. 그쵸? 그런데 만약에 이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에 대한 지도를 무려 2500년 전 공자가 이미 다 그려두었다면 어떨까요? 지금부터 공자가 안내하는 운명 탐구의 아주 흥미로운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. 우리는 왜 이렇게 미래를 궁금해해야 할까요? 사주나 풍수, 또 주역 같은 것들에 마음이 끌리는 게 그냥 단순한 호기심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.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답을 찾으려는 마음, 어쩌면 이건 인간의 가장 깊은 본능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.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, 이 신비로운 예측의 세계를 누구보다도 체계적으로 분석한 인물이 바로 공자라는 사실입니다. 공자는 점수를 그냥 미신이라고 치부하지 않았어요. 오히려 미래를 탐구하는 데에는 세 가지의 뚜렷한 길이 있다고 봤고 그 길 안에 담긴 인간의 성장 단계를 아주 날카롭게 꿰뚫어 본 거죠. 자, 그럼 지금부터 공자가 그린 운명의 지도를 따라서요. 원시적인 영감에서 시작해서 지성적인 분석을 거치고 마침내 도덕적인 성찰에 이르는 이 세 가지 길을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. 첫 번째 길입니다. 바로 무의 세계인데요. 이곳은 이성이나 논리 이런 것보다 신과의 직접적인 교감을 통해서 미래를 엿보던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예측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공자에 따르면 무는요, 신하고는 직접 소통하는 능력이 있어요. 하지만 그 원리가 뭔지,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는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직관과 영감만으로 미래를 읽는 존재인 셈이죠. 이걸 공식으로 표현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주 단순하고 또 강력합니다. 신성한 메시지, 즉 신명이 그 어떤 필터도 거치지 않고 무에게 곧바로 전달되는 것. 이게 바로 첫 번째 길의 핵심입니다. 공자는 이 무의 예측이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하다고 봤습니다. 첫째,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. 둘째, 그 연결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신성한 도구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이 직접 몸아내리는 강렬한 체험, 바로 강신입니다. 하지만 인류가 언제까지나 신의 목소리에만 의존할 수는 없었겠죠.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예측의 세계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. 바로 지성과 이론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. 두 번째 길의 주인은 사입니다. 이 사람들은 신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대신에 세상의 패턴과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해요. 마치 요즘의 뛰어난 데이터 분석과 같다고 할까요?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는 꿰뚫고 있지만 그 지식이 아직 인격적인 성숙, 즉 덕의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상태인 거죠.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한데요. 예측이 그냥 신비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학문의 영역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순간이거든요. 신성에 대한 존중은 그대로 가지고 가되 그것을 술이라는 이성적인 도구로 분석하기 시작한 것. 이게 바로 인류지성의 위대한 진전이었습니다. 차는 이제 더 이상 타고난 영적인 능력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. 그들은 주역의 괴 같은 정교한 이론 체계와 시초 같은 예측 도구를 활용하죠. 이제 예측이라는 건 소수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게 아니라 학습을 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 된 셈입니다. 자, 드디어 우리는 공자가 제시한 예측 여정의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. 이곳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서 예측이 하나의 철학이 되는 경지, 바로 군자의 길입니다. 공자가 직접 한 말을 들어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지는데요. 군자의 예측은 더 이상 미래를 맞히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. 예측은 신의 뜻을 헤아리고 세상의 이치를 파악해서 궁극적으로는 덕을 갖춘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한 수련의 과정 그 자체인 거죠. 바로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. 마지막에 덕이 추가된 것 보이시죠? 이 덕이 더해지면서 예측은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도구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나침반으로 완전히 그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. 그러니까 군자에게 중요한 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가 아니라
나는 이 상황에서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. 예측은 정해진 운명을 훔쳐보는 창문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나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 세 갈래의 길은 결국 어떤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게 될까요? 이제 공자의 위대한 통찰이 담긴 전체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. 예측의 주체가 신에서 인간으로, 목표가 단순히 결과를 맞추는 것에서 과정을 중시하는 것으로, 그리고 그 목적이 생존에서 성장으로 옮겨가는 거대한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. 결국 공자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. 운명을 묻는 행위는 결국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. 이것이야말로 단순한 점수를 넘어서는 공자 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겠죠.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볼 차례입니다.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 묻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 신의 계시를 얻기 위해서인가요? 아니면 현실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인가요? 혹은 더 나은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인가요? 공자의 지혜가 그 답을 찾는 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.